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일요일 오후입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휴가지에서 이렇게 조금 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또 조금 이 휴가의 기분을 좀 다운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일단 지난주 빅 이벤트들 넘어야 될 산들이 큰 산들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뭐 무사히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사히 넘긴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일부 좀 나타났었던 그런 한 주였었고요. 지난주 매우 중요했던 부분들, 이번 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정리하면서 이번 주 시장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 한 주 다우는 2.97%, 나스닥 4.7%, S&P 500 4.25% 상승을 했는데 7월 한 달로 놓고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2%, 나스닥 마이너스 6.4%, S&P 500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 2.4% 정도의 상승, 월간으로는 5.1% 상승, 코스닥은 1.76% 상승, 월간으로는 7.8% 상승. 우리가 훨씬 더 상승폭이 컸었죠. 7월 한 달 동안은. 그러나 지금 차트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좋고요.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 코스피, 코스닥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도의 순서대로 본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6월 달에 미국 시장은 한 6%대 하락이 나왔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5%, 13% 전후의 하락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 키맞추기적 성격이 조금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PC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PC가 아니라 CPI죠. CPI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밤에 나왔던 PC까지 넘어야 될 산들 얘들만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이후 시장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6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 일단 대체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이었고요. FOMC는 아시다시피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상단 2.5%에 붙여놓고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슈퍼 파월의 힘을 보이면서 아주 묘하게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안에 내용으로 놓고 보면요.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을 놓고 보면 9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부터 울트라 스텝까지 1%까지 0.25부터 1%까지 다 그냥 열어놨습니다. 오픈시켜놨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2번 정도 남은 경제 지표 7월 지표, 8월 지표 2개 확인한 이후에 그걸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별 얘기는 없었는데 단 하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연준도 보고 있어. 그 이전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 모두 다 경기 둔화되는 거 일부 감수하고 침체는 아닐 거니까 둔화되는 거 일부 감수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플레를 두드러 잡으러 갈 거야. 온리 인플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처음으로 경기도 보고 있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경기도 보고 있어라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시장은 그래? 지금 경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계속해서 둔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날 발표가 됐던 2분기 경제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9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되는 거 아닐까? 내년 일단 상반기 정도 이후부터는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뭐 조금 빨리 예상하는 쪽은 지금 연초로 예상하는 쪽도 있고요. 금리 인상은 연말까지가 끝이야 라고 예상하는 쪽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은 좀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예상해드린 그림과 조금 다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하나 두 개씩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좀 불안 상황들이 일단 좀 있습니다. 요인들이. 어쨌든 파월 의장이 경기도 보고 있어. 따라서 경기가 많이 둔화되게 되거나 침체로 넘어갈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야 라는 쪽의 뉘앙스를 보이면서 시장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그래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등을 강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4%, 1%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3일간 많이 올라와서 좀 과도한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상황까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 지수가 109포인트를 넘어선 게 지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바로 105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급락이 진행이 됐었고요. 국채금리도 이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확실히 좀 줄고 조금씩 이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10년물은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두 국채금리 간의 역전 상황은 더 갭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굵직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반도체 육성법. 이 반도체 육성법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속전속결로 상원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날 바로 하원에서 통과를 시킴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사인만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서 반도체 섹터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었고요. 그다음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인프라법. 이것도 지난주에 일단 2년을 끌었던 거죠. 2년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대선 공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금액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대로 줄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3조 대에서 20%대로 줄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 맨친 의원이 2년간 버티다가 이제 합의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패스트 트랙을 띄웠을 때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놓고 따져보면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민주당의 지지율을 놓고 따지면 일단 패배가 유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패스트 트랙을 띄워서 상원 통과, 하원 통과 빠르게 시켜서 8월, 9월 안에 이 인프라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구체화됐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수목금, 특히 목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유럽, 특히 이제 독일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기존 연초에 공급하던 공급량의 20%만 공급하면서 이제 천연가스 대란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라트비아였던가요? 이쪽은 아예 공급을 끊어버렸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현재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급량 줄이는 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니네가 우리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자꾸 힘이 떨어지고 있지. 이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워낙 크니까 니네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 수출 니네한테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합의를 했다가 오데사 항구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포격을 하면서 이거 또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곡물 수출이 지난 금요일 날 일단 선적이 시작됐다. 수일 내로 수출이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금요일부터 선적이 시작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과 함께 실적 시즌이 있었는데 이 실적에서 애플, 아마존,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환차손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였고 아마존은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이로 인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나스닥 S&P 500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뭐 대장주가 올라가니까 강하게 끌어올리는 지수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반면 인텔 퀄컴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론이 좀 눈에 띄는 정도의 시장이 유독 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그 경제 지표 PC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니까 말씀을 잠깐 좀 드려보면 6월 PC 물가 지수는 컨센이 0.9%였는데 일단 1%로 또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에는 0.6이었으니까 상승폭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로는 6.8%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월에 6.3% 상승도 난리였는데 6.8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근원 PCE 같은 경우도 0.6%, 컨센이 0.5였는데 또 컨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전년 대비 4.8%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 4.7%에서 또 늘어난 거고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PC도 제대로 좋게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반면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컨센 0.5% 상승이었는데 0.6% 상승으로 그나마 또 조금 나았는데 이 개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출을 봐야 되잖아요. 지출을 보면 컨센이 0.9% 상승이었는데 1.1% 상승으로 나왔어요. 전월이 0.3%인데 지출이 늘었다. 그러면 일단은 소비 견조하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출이 늘어났어. 미국 소비 견고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출이 늘어났어의 안에 내용을 좀 뜯어보면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로 인해서 과거보다 소비의 양이 줄었는데 금액이 더 늘어나는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소비심리 지수 확정치도 나왔는데 잠정치보다 약간 더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잠정치가 5.2%였는데 그대로 5.2%로 확정치가 나왔고요. 전월이 5.3이었으니까 0.1%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면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또 조금 그 문제인데 2.9%가 나왔어요. 근데 잠정치가 2.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치에 비해서 0.1%또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전월 3.1%였으니까 3.1에서 2.9로 줄은 거니까 요거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지난달보다 좀 내려왔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잠정치보다는 좀 높아졌다. 이 잠정치보다 좀 높아졌다라는 게 아마도 FOMC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현상 중에 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이 지역의 이 PMI 같은 경우도 컨센이 56이었는데 52.1로 많이 둔화되게 나와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20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하는 관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전제 조건 1번의 전제 조건은요. 인플레가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이거 안 꺾이면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꺾여야 되는데 문제는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론 교묘하게 이 함정들을 다 피해가면서 발언을 잘 해줬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이 증시가 환영을 하고 반등을 했잖아요. 강하게 했는데 대신 이와 함께 그래? 벌써 아직까지 인플레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속도 조절한다고?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구리 가격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반등 추세를 보이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대 인플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건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속도 조절 못할 거야 라는 거를 또 일부 반영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은 올해 조금 빠르게 보면 올해까지 금리 인상, 조금 길게 보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금리 인상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기대 인플레가 꺾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기대 인플레가 안 꺾이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라도 꺾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별로 시장에 좋은 얘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시장까지 반등이 과하게 나왔는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게 지난 한 주였다. 이번 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들은 월 초잖아요. 우리나라 7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거 정부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달도 6%는 넘어갈 것 같아라고 일단 미리 얘기는 해놓은, 약은 쳐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ISM 발음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신 지수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도 있습니다. 아마 8월 1일부터 일단 그 차이신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의 또는 EU나 이쪽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치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환경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고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경상수지, 지금 우리나라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2달 연속 적자 나왔잖아요. 이 적자를 빨리 깨내야 환율을 잡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마지막 보루인 고용보고서. 연준, 파월 의장, 바이든 대통령 모두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고용 견조해. 우리 아직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가 침체되는데 어떻게 고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소득도 늘어나는 거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날 건데, 그게 뭐 무슨 어떻게 해서 경기가 침체가 될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조금씩 균열의 조짐은 제가 7월부터 6월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또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는데요. 에반스 총재, 시카고 총재하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분 FOMC 전주 이제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까지 4%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내가 3.5 얘기했는데 4%로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제 이 PC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강경 발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주가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강경 발언을 통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 두드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길리어드사나 모더나, 그리고 에어비앤비, 스타벅스, AMD 뭐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메인 핵심 이 테크주들의 이 실적 발표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씩 이 실적 시즌에 대한 피크는 좀 지나가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나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 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주 미국이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4% 올라간 게 좀 많이 올라갔고, 수요일 날 4% 올라간 게 좀 과도하게 올라갔고, 목요일 날 1%, 금요일 날 1%, 이게 조정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 날이 중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4%까지 올라간 것도 많았고 했는데 조금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주 초반 이에 대한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 아마 월요일 날은 우리 시장도 약간의 우호적인 반응, 영향이 있겠죠. 금요일 날 1%또 올라갔으니까. 대신 미국
지금 최근 상승한 것만큼 우리 지금 상승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도 지금 계속 음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조금 불안 요소고 아쉬운 요소인데 미국이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 때문에 우리도 아마 주 초반에는 살짝의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미국보다는 좀 견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지금 조정을 제가 못했는데요. 요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요번 주 지금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이 2565, 요 라인이 최대치가 될 것 같고요. 2460포인트, 일단 이거부터 넘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부터 확실하게 좀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걸 못 넘는다면, 2460을 못 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2410포인트까지는 또 한번 열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일단 넘어가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요 밑에서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어차피 이후에 계속해서 V자 반등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나온 상태에서 계속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선에선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올 텐데, 여기서 길 것이냐, 여기서 길 것이냐, 여기서 길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나마 가장 다행스러운 건 이 2410포인트 밑으로는 안 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 2410포인트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2460포인트를 다음 주에 넘어설 수, 그러니까 주 초반에 살짝 눌리더라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니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2460포인트를 안착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박스권 나올지 여기서부터 박스권 나올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6월 달이나 7월 초와 같이 그렇게 힘든 시장의 상황은 조금 지나간 것 아닌가. 제가 그 부분은 지난주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 피크는 지나간 것 같고, 제가 아마 요때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요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나봐야 저점을 알 것 같다고. 그 상황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일단, 앞으로 시장 흐름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과거보다는 분명히 조금 6월 상반기, 이때보다는 조금 할만한 시장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쉬운 시장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게 하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 부분들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중수 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아마 이 중수 아래쪽에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직까지 초보적 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제 심리적으로 더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죠. 시장 분명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다고도 얘기도 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을까? 왜 안 올라올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아마 그 7월부터 조금 7월 FOMC부터 안정이 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볼 만한 시장 뭐 이제 타이밍이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7월 초부터 계속 조금씩 드렸잖아요. 그때 무렵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미리 관심 종목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준비를 좀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구간에 이제부터는 올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키워드는요. 일단 경제 지표들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경제 지표들, 특히 이제 수출입 지표 관련된 부분, 그리고 PMI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아마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매파적 발언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계속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반등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주면서 그 빌미로 요게 빌미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인플레가 꺾여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데 이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때까지 반영하면서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그 금속 비금속 이 원자재들이 그동안 러시아 침공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가격대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슬슬 고개를 또 들기 시작한다는 건 이렇게 되면 또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꺾인 부분이 7월, 8월, 7월까지는 뭐 7월 나오는 지표들, 그러니까 8월에 나오게 될 7월의 지표들은 꺾여서 나올 텐데 8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2차 전지, 엔터, OTT, 로봇,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는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자동차 2차 전지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더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엔터나 OTT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순환매가 좀 더 계속 지속됐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조금 반등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조금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난주 반등 괜찮았는데 이번 주도 아마 연속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얘기는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